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이 채널 왜 시작했고 왜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얘기로도 제가 많이 풀었잖아요. 저는 역사가 중요하다 그랬고,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인류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영조의 예를 빗들어서 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허물까지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윤봉길 의사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원래 직업이 뭐냐, 무력으로 항거를 하셔서 중장으로까지 추서를 받으신 분인데, 원래 직업은 교육자세요. 어떤 우연한 만남이 그렇게 이끌었는데, 윤봉길 의사께서 길을 가다가 묘비라고 해서 다 비석이 아니었어요. 왜? 비석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글을 몰랐던 거예요. 써있는 이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 아버지 묘인지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다고 그 주변에 있는, 여기가 아버지 묘인데 싶은 그 근방에 있는 묘비들을 다 뽑아와가지고 우연히 만난 윤봉길 의사께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윤봉길 의사께서는 장탄식을 하시죠. 이거 어디서 뽑은 건지 기억하냐고. 윤봉길 의사께서는 이때 이런 무지가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구나, 그것 때문에 교육자의 길로 가십니다. 지혜하고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이 사람이 글을 몰랐다는 게 지식이 없는 거고요. 이거를 다 뽑아가면은 글은 읽을 수 있을지언정 원래 자리를 못 찾을 거라는 걸 생각 못한 건 지혜가 없던 거예요. 지식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길까?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도 제가 계속 회의감을 느끼는 것도 뭐냐면, 제가 정보를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고의 지폭이 넓어질까? 이 의심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윤봉길 의사께서는 지식을 채워주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좀 자주 보지 않나요? 명문대 출신인데 머리 잘 못 쓰는 사람들? 경주마차 이거 외우라는 거 공식 딸딸 외워가지고 그 방법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는 잘 풀었는데 지혜는 도저히 없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에디슨과 그의 조수 얘기죠. 영화 1승을 보면은 그 송강호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길 마음이 없다고. 니들 이렇게 잡아먹었듯이 욕해야 되는데 쟤들 이길 마음이 생기냐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수빈이 팬인 거는 다 아시니까 얘기하자면, 수빈이가 다 아시죠? 어머니가 인천연합초등학교 코치시고요. 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를 했던 사람이 유영주, 정은순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수빈이는 어릴 때는, 진짜 어릴 때는 이모라고 불렀고, 농구 시작한 다음부터 선배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수빈이 어머니가 삼성생명까지 입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상 때문에 빨리 은퇴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한 건데, 사실 수빈이 본인은 농구에 큰 뜻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그런 거였어요. 드래프트도 안 내려고 했는데 내라가지고 일단 냈는데, 그 해가 13명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다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지나고 방출돼서 농구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지현이 시즌아웃 당한 하나은행에서 콜이 온 거죠. 이것도 딱 무시를 하고 농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수빈이 동생도 농구를 했는데, 그 남동생이에요. 그 남동생이 옆에서 듣고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연락이 왔다는 거를 주변에서 다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냥 큰 뜻이 없었어요. 얘 제일 문제가 이거였어요. 근데 그런 애도 경기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셨는데 못 될까봐 걱정했다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어떻죠? 저게 왜 안 될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좀 성격 급한 분들은 욕하고 끝나셨을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탄식만 하고 답답해만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래놓고 그냥 팬일 뿐이니까 팬이 뭘 할 수 있어. 이거 좀 바운더리를 키워볼까요? 국민일 뿐이니까 국민이 뭘 할 수 있어, 나라를 위해서. 그럼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나라가 망하겠죠. 그래서 저는 팬들부터 사고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팬들 때문에 리그가 망한다고 보는 거고. 왜? 팬들이 속으니까 기자들이, 관계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는, 너 이렇게 말했는데 다 찾아보면 아니지 않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거짓 선동이나 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다 놀아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놀아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속으면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속고 계시잖아요. 저도 스포츠 현장에서 영상 일을 했었다 뿐이지 일반 팬이에요. 근데 나는 아는 걸 왜 저보다 농구도 10년, 20년을 더 보셨을 거고 인생도 그 정도 더 하셨던 여러분들 왜 모르실까요?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근데 나는 팬일 뿐이니까, 나는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들어요, 이게. 이래서 제가 했던 말이, 구정물에 맑은 물 한 컵 넣으면
구정물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시작했던 주제가 안혜지 선수를 제일 먼저 주제로 잡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 양인영 선수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희슬 선수도 예정에 있었는데 주제 안 맞는 것 같아서 폐기했습니다. 제가 더 먼저 했다면 제일 먼저 주제가 됐을 사람은 아마 박지수일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팀마다 처음에 주제로 뽑은 선수 셋이 그때 강희슬 선수도 구상을 했을 때니까 다 다른 팀이네? 팀마다 한 명씩 선별 해가지고 얘기를 풀어보자. 보는 사람이 농구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비난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BNK 안혜지더라고요. 하나은행 양인영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강희슬이 좀 안 맞았어요. 팀당 한 명씩을 어떻게 선발하다 보니까 김민정 선수가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김민정이 그 시즌에 사실상 팀의 에이스였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주연이 됐고요. 이주연은 평생 그렇게 농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팀 사정이 그래서 덜컥 포인트 가드를 맡은 건데 그거 가지고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연이 주제가 됐던 거고, 고아라는 왜 주제가 됐냐? 우리은행 선수 중 그냥 억지로 한 명 끼워 넣은 거예요. 선수 인생을 전체를 통괄해서 보면은 고아라가 주제에 제일 부합하는 선수였어요. 마지막으로 한채진이 주제에 꼭 맞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채진의 급을 그 정도로 인정 안 하려는 사람들은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제가 됐고 화려하게 끝낸 한채진으로 그 컨텐츠를 화려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주제를 하고 본인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듣는 컨텐츠를 하고 싶었어요. 요청을 했었어요. 그 썸TV에서 주제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한 3번 연락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차라리 니네가 만나서 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예 싹 전면 백지였어요. 그 다음에 창원에서 경기를 할 때도 일부러 갔는데 내가 그 찍어도 되냐 했는데 찍어도 된다는 게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가 전혀 안 했어요. 니 알아서 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스케치만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양인영 선수 편을 하고 양인영 선수 얘기도 왜 했냐면 아니 국가대표에서 WMVP를 상대에다 와가지고 부상을 입고 왔는데 해설자라는 인간이 잘 못 뛴다고 해서 동료들한테 미안해야 된대요. 자기는 국가대표 한 번도 못 해봐서 모르나 봐요. 그냥 봐도 알겠는데 제가 WKBL 인사이드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제가 썼던 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양인영 이상하다고. 뛸 때 발 딛는 게 이상하다고. 저거 아무도 안 보이냐고. 그 다음에 기사가 났어요. 피로고절이라고. 아무도 이걸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인영이 주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안혜지 양인영 때문에 시작했다. 더 할까도 했는데 선수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는 것도 그때마다 하는 것도 그렇고 박지수 선수처럼 특별한 건이 있으면은 그때는 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걸 계속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할까 생각했는데 이미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나 말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에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명의식 이런 걸 느꼈어요. WKBL 채널이 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류농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류농구는 이게 왜 이렇게 크냐면 뒤에 출자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거 전문 프로그램 써서 하는 거잖아요. 썸네일 디자인 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독자가 25,000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남자 농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 농구랑 여자 농구 조회수 차이가 5배라고 하면 적고 10배라고 하면 좀 오버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자 농구 방송 보려고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여자 농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아예 맨땅에서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진호빌리인데요. 박진호 편집장의 채널이고 여기에 같이 방송을 진행하던 사람이 안덕수현 사무총장 그리고 지금 점포부로 나오고 지금 농구대학에 있는 손대범 기자죠. 이런 네임드가 왔는데 구독자는 400명대. 실상 여자 농구만 다루는 채널 중에서 지식 자체를 전하는 채널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제 소원이 뭐냐면 너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채널 하나 등장을 해서 제 역할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빠지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기자 아니니까 기자답게 요구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영상에도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될까 정해드렸잖아요. 저를 그냥 출연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출연자를 못 구한 WKBL 와일드카드라는 채널에 PD라고 딱 정해드렸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조현일 편집장하고도 방송을 몇 번 했었던 그 형이 그 주제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안 되게 됐고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출연자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전공자예요. 방송 전공자예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그래가지고 무패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원이 이 채널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하나은행에서는 그건 왜 촬영을 못 갔냐면
이미 객석에서 관계자들이 얘기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얘기가. 자, 하나은행은 엄청 비판을 했잖아요. 자기들 욕했다고 욕하는 걸 그 객석 앞에서 떠드는 바람에 제가 하나은행 팬이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걸 듣고 나서 나가서 하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에 세 번째 문의를 해볼까 했는데 앞에 두 팀 안 해놓고 세 번째 팀부터 한다는 게 이게 좀 그렇고 설령 삼성은 괜찮다고 한다고 그래도 그 불밍TV PD가 3번 연홍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요청을 하면 거절하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 채널은 결국에는 관계자가 보는 채널이니까 관계자한테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채널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댓글 달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안 바뀌면 관계자들 바뀔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 먼저 생각을 고쳐줘야 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씹는 글 쓰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 근거 있는 사람이 누가 있던 거야? 아무도 없잖아요. 기자들마저도 근거가 없어요. 총재마저도 근거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WKBL 한해서 제도 문제에 관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직 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말을 해줘야지 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이거 진짜로 이 먹고 사는 일 못한다 싶어가지고 농구를 2년 반 넘게 안 했던 거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먼저 영상을 제가 이 채널 시작할 때 카메라에 나온 모습을 비교해 놓은 거 보시면은 바로 차이가 날 거예요. 거기서 만난 친구랑 같이 한잔 하는데 WKBL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이 채널 3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WKBL 팬들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친구는 여자 농구를 안 봐요. 그냥 궁금해서 이게 말이 어떤 구조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래요. 정리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와서 씹을 노력은 하고 싶고 이걸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걸 한번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기 싫은 인간들,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성이 꼬인 것만 쓰레기가 아니고 못 쓰면 쓰레기예요. 아무리 선의를 가졌어도 제가 윤봉길 의사가 만난 사람, 묘비를 뽑아온 사람 얘기를 했겠지만 그 사람이 아기가 있었나요? 그냥 아버지 묘 찾아가지고 잘 모시고 싶다 이거였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묘를 영영 잃어버렸고 덤으로 주변의 이웃들도 같이 잃어버렸죠. 아무리 선의여도 생각 없이 행동하면은 아기로 행동한 것만도 못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제 채널 주 구독자층 40대 50대면은 그 정도의 쟤는 다 깨달았어야 될 나이 아닌가요? 저 무슨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하루만 찾아보면 다 나오던데. 하루 종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출생아가 준다. 출생아가 주는데도 경쟁률이 더 박 터지는 분야가 있는데 아, 저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안 하니까. 출생아 주면 죽는 대로 고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좋은 선수가 많았는데 지금 그냥 선수 자체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거를 관계자가 하는 거면 그 관계자는 당장 직을 반납해야 되고요. 대책 마련을 안 하냐는 얘기도 못하는 팬들은 도움이 안 돼요. 없는 게 나아요. 예전에 WKBL이 배구랑 시간이 겹치면 KBS W 채널에 편성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도 분통을 터뜨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채널에 나오는 집이 몇 집이나 있냐고. 컴퓨터는 있으니까 카페에 글 썼네요. 아니면 핸드폰을 썼던가. 그럼 그걸로 보면 되잖아요. 케이블 채널 몇 개 더 버는 거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전화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달에 몇천 원 더 내는 것도 하기 싫으면서 그럼 못 봐야지. 제가 볼 때 제일 급선무인 문제는 선수도 뭐 지도자도 관계자도 모두 다 있고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관계자가 다 그렇게 해도 되도록 내버려두고 계셨던 거예요. 리그가 생긴 지 20년이라서 그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모를 수도 있지 않은데 그 곱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연세 드시고도 모를 수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상황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아오시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진짜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초평 항우예요. 진짜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걸로 글 공부가 끝났고요. 항우는 숙부의 손에서 자랐는데 숙부가 항우가 하는 말 듣고 아, 네가 병법을 배우고 싶나 보다 하고 뭔가 배우고 싶다니까 신나서 가르쳐 주는데 다 듣더니 뭐야, 내가 다 생각한 거잖아, 이러고 끝났대요. 또 아니, 적어도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 쓰는 것도 왜 못 써도 되고 이런 거 핑계 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이름도 못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항우는 병법을 자기가 다 생각했을 정도로 지력이 있으면서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자신은 있었죠. 자기가 필요한 데까지만은 했어요. 그냥 나 이 정도까지는 필요해. 결국에 자기가 다 생각했던 거라고 말할지라도 이게 뭔지는 한번 다 들어봤어요. 수업은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항우는 진짜 공부 필요 없을 정도 능력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아니면서. 이 채널이 시작되는 이유는 선수들이 그냥 덱들이 농구를 모른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있어요. 안해지 되게 트렌드하고 그 기량이 되게 높은 가드예요. 정작 WKBA 판에서만 안해지를 못 가서 한다리에요. 양인영은 왜 그렇게 욕먹는 줄 알아요? 나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양인영 싫어한대요. 왜? 신지현 어시스트를 까먹는데요. 양인영이 또 신지현 득점 또 얼마나 늘려줬어요. 혼자서 스크린 2명 막아주면서.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정작 신지현이 어떤 선수인지도 모르고 데뷔할 때 포인트 가드였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로 알고 있으니까 어시 많이 해야 되는데 양인영이 하나 놓쳤다? 그러면 신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양인영이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 신지현 탐탁치 않아요. 천재인데 그걸 못 살려서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악개들 때문에 주변을 같이 욕먹게 만드는 거. 주변은 죄도 없는데 욕을 먹게 만드는 거. 이거 신지현 잘못이 아니에요. 신지현도 피해자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신지현을 탐탁지 안 한다고 그러고,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잘못된 거고, 신지현도 피해자예요. 이거는 자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탐탁지 않은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다 설명을 좀 다 양인영이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볼까? 양인영만큼 신지현 패스 메이드 많이 해주는 선수는 또 있어? 이런 다 꿀먹은 벙어리 돼요. 아, 신지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신지 칭찬하고 신지한테 좀 도움이 되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든지 좋다. 이거 그건 왜 뭐가 문제가 돼요? 다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왜 멀쩡한 선수를 병신 만드냐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안해지였어요. 아니, 포인트 카드 롤 줘놨더니 자기 득점하러 가가지고 20점 넣고 있는 거는 안해지나 신지현이나 똑같은데 왜 공 들고 있다고 안해지가 욕을 먹어야 되지? 힙하게 하면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신지현은 왜 공 들고 밖에서 수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욕을 안 먹는 거지? 그래서 둘이 하는지 비교하면 똑같다. 그랬더니 똑같다. 되려 실리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안해지다. 그러면은 또 개겁부 물어요 또. 근데 근거는 없어 또. 신지현 팬들 다 아는 거 있어요. 수비하다가 2초만 더 잡고 있으면 구석이니까 더 잡고 있으면은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인데 풀어주고 저 리바운드 잡으러 가다가 뒤통수에 3점 맞고 백코트 안 하고 공 잡고 뭐뭐뭐 기다리고 있다가 안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길래 안 그러는 것 같지. 내가 이제 안 그러냐고 칭찬하면 하자마자 바로 또 다음 경기 또 그런다고. 그 다음 경기 끝나고 나오는데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 맞네, 또 그러네. 잊을만 하면 그래요. 아직도 이 정작 신지 팬들도 다 야, 쟤 왜 저러냐 그러면 다 아휴 그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이 얘기 굳이 왜 했냐면, 수빈이 은퇴하고 나 수빈이랑 술 먹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너네 벤치에 둘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있던데 그럴 때 이거 얘기 안 해주냐? 안 해줬으면 수빈이도 잘못한 거니까. 팀원이 그걸 얘기 안 해줬으면 동기인데. 둘이 또 친해진 얘기 또 웃겨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서로의 존재는 당연히 동기니까 알았는데 안 친했대요. 그냥 존재만 알고 있었대요. 하나하나에서 만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수빈이는 지금 농구 선수랑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신지현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하면 얘 한번 언니들한테 혼났어요. 어떻게 한 번은 안 오냐고. 그런 다음에 순회 공연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당국대 춘천으로 전주훈련 간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았게요? 그날 수빈이 거기 또 언제 가? 했는데 아싸 언니 춘천 온대. 그 언니가 백지영 감독님 얘기하는 거죠. 자기 친구한테 뭐라 그러지 말래요. 둘이 친하니까. 친한데 그 신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다가 술을 좀 더 먹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탁 내려놓으면서 했죠. 맨날 하죠. 그럼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양인영이랑 헤어지니까 바로 교육 떨어졌잖아요. 신지현이 솔직히 주전이 아니었어요? 자, 출전 시간은 3분 차이도 안 나요. 근데 득점 3분의 2로 감소했어요. 물론 어시가 조금 늘었죠. 0.6. 근데 전체적으로 공격 포인트에서는 하락했어요. 그럼 뭐 수비가 늘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포인트가 늘어봤냐? 아니잖아요. 팀 적응하면서 슛은 회복해 줄 걸로 기대는 하지만 솔직히 막연한 기대예요. 근데 왜 욕은 양인영이 먹고 있냐 이거예요. 신지한테 못 맞췄다는 이유로. 옆에 맞추는 스타일 아닌 사람은 신지현인데 그냥 농구를 본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유성호 감독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계획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랬을까? 궁금해서. 팬이면 당연하게 저 사람의 계획이 뭘까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 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물론 대단한 플랜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뽑아놓고 뻔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얘기하고 다녀요? 자, 김단비 선수가 뽑자고 하는 선수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성우 감독은 그냥 이번에도 남아있으니까 포인트 가드 2명 뽑자 이런 계산할 수도 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센터 한번 뽑아보자, 한엄지 돌아올 때까지는 버텨야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슈터 뽑자 그래요 선수가.
그럼 반응이 슈터가 필요해? 슈터 뽑아줄게 이렇게 나올 거야? 아니면은 뭐 너 뭔 소리야? 우리 팀에 제일 많은 포지션이 어딘지 몰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성호 감독도 의중이 있었으니까 뽑은 거예요. 근데 무슨 김다미한테만 다 맞춰준다고요? 그것도 방법일 순 있죠. 근데 득점 비중 나눠지게 하려고 슈터가 필요했다? 원래도 우리은행에서 김담비의 득점 부담을 가져가는 부분은 외곽슛이지 인사이드가 아니에요. 그럼 김담비 인사이드 부담은 어떻게 할 건데요? 포인트 가드인데 일본 리그에서 10점을 넘겨본 경험도 있는 선수야. 아니면 센터인데 일본 리그 평균이 9점대야. 이런 선수가 들어오면은 그 득점 부담이 나눠지지가 않고 무조건 슈팅 가드여야지만 나눠지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슈터 필요해서 뽑았다니까 슈터가 왜 필요했을까? 1차원적으로 슈터? 슛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틀려? 센터는 슛 안 넣어요? 이게 근거리냐 장거리냐 차이지? 트라이아웃에서만 본 거는 뽀록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1년 사이에 이 선수들 계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뭔가 물꼬가 트인 걸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슈터를 뽑았다고 쳐봐요. 이민지 김여진은 뭐 시킬 거예요? 포지션 돌릴 거예요? 못 돌려요. 김여진 포인트 가드 안 돼요. 4번 더 안 돼요. 이민지 포인트 가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포인트 가드가 당장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민지는 또 언제 키울 거며? 센터 뽑아 놓으면 센터 하나 놓고 인사이드에 한엄지 돌아면 한엄지 놓고 김단비가 포인트 가드 보면 돼요. 슈터가 없어? 김단비가 슈터 하면 돼요. 김예진, 이민지가 더 좋은 슈터일 거냐 이 생각만 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슈터일 수 있는 김단비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슈터가 필요해서 뽑자는 얘기가 애초에 뭐 인사이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애 없네. 그냥 쟤 뽑죠. 이런 얘기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유성 감독 딱 보더니 그러네 인사이드에 마음에 드는 애 없네. 이러면 말이 되죠. 근데 이거를 나와가지고 김단비 선수가 슈터 뽑자 그래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알아서 속아 넘어가 줄 거니까 슈터가 필요해서 그 선수들을 뽑을 거였으면은 김예진하고 이민지는 정리했어야 돼요. 부상 위험은 좀 있지만 퓨처스 하는 도중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경기는 뛰었잖아요. 쪼코로 쏠쏠했었던 엄서희를 가지고 트레이드하면 하나은행이 아마 팔렸을 거예요.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은 건 뭐냐? 같은 포지션에 4명, 5명 겹쳐놓는 거잖아요. 그 아시아컵터 뽑은 두 선수가 김예진, 이민지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합시다. 그럼 김예진, 이민지가 전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오라운 농구 하려고? 유성호 감독은 무슨 오라웃에 그 신봉자라 가지고 오라웃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마땅한 센터가 없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확률이 떨어진다고 외곽 농구 안 좋아해요. 농구 높이 싸움이라 생각해요. 네, 높이 싸움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외곽 농구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그래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저희도 외곽 농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하면 인사이드에서 조금 높이 싸움에서 좀 유리해지는 대등한 경기를 하지 않나. 네. 비슷한 경우가 뭐 서동철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코치시죠. KB 스타즈 했을 때 양궁농구 했다고 서동철은 양궁농구 하는 감독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왜 그랬는지는 뻔히 서동철 감독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4번 누구였어요? 정미란. 언더사이즈죠. 근데 3점은 돼. 3번 강하정, 2번 변현아, 1번 홍하란. KT 감독할 때 뭐 했어요? 장신자 수집했어요. 그분.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 위성호 감독이 분명 계산이 있었을 건다.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위성호를 개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니까요. 다들 위성호 감독은 그냥 즉흥적으로 뽑았을 거다. 선수 말 듣고 뽑았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위성호가 계획이 있는 사람인데 그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한 거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견해에 근거가 없어요. 배경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어 이거 알지? 안 돼요. 그러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될까? 하나씩 한 번씩만 생각하게 만들잖아. 그럼 저랑 같은 결론이 나와요. 근데 그 한 번을 생각하는 거 싫어요, 다들. 관계자들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자들이 그렇게 분탕질 쳐도 되도록 냅두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뭐가 바뀌어요? 나 우리나라 나이 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민주주의 반대 개념이 뭐게요? 하나, 둘, 셋. 아무도 못 맞췄죠. 왕당파예요. 근데 대통령은 왕처럼 알아. 대통령이 뭐게요? 공무원. 그 북쪽에 그 나라는 왕국이 맞잖아요. 그게 왕국이죠, 어떻게.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를 말할 건데요. WKBL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